자, 이어서 이웃나라 중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백은비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 백은비입니다. 네, 자, 연구원님께서 사실 이 노동절 연휴 좀 잘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신 바 있는데 벌써 이 한 줄평 자체가 반가운 상승세라고 하니까 기대가 좀 됩니다. 잘 나왔나요, 소비가? 네, 일단 중국 증시가 모처럼 좀 상승세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절 연휴 직전에도 그 중국 증시의 저평가 매력이 두드러지면서 상승을 했었는데 그 노동절에도 양호한 성적표를 내놓으면서 연휴 직후에도 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노동절 연휴 기간 내 여행객 수는 2.95억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로는 7.6% 증가했고요. 19년 대비로는 28.2% 증가했습니다. 관광 소비는 1,669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로는 13%, 19년 대비로는 13.5% 증가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관심 있게 좀 지켜보았던 1인 평균 지출은 566위안으로 19년 수준의 94% 회복에 그쳤는데요. 사실 지난 청명절 같은 경우는 2019년 수준을 처음으로 좀 넘어서면서 이제 중국인들의 소비 회복 기대감이 형성된 바 있어서 다소 좀 아쉬운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제 노동절 직전 열린 4월 정치국 회의에서 중국 당국의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은 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경기 부양 정책이 대부분 이제 초반에는 좀 적극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다가 연말로 갈수록 좀 약해지면서 경기도 이에 따라서 좀 회복세가 울퉁불퉁한 면이 있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에는 이제 전강 후 약의 패턴을 좀 방지하도록 좀 강조를 해주었다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작년 10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었던 3중전회 일정이 7월 중으로 열릴 것으로 좀 결정이 되었는데요. 이 3중전회에서는 임기 5년간 중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경제 정책의 뼈대나 이제 새로운 개혁안들이 논의되고 발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중국 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앞으로 열릴 이제 3중전회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안 좋은 내용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았던 중국 내용이 될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주목해야 될 이슈 두 가지를 볼 텐데 키워드는 흑연하고 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흑연 쪽 생각하니까 또 미중 갈등 나와서 수혜 좀 얻나 싶기도 하고 조선 쪽에서는 중국 경기가 살아나는 건 좋은데 한국조선 입장에서는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두 가지 이슈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우선 흑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재무부가 지난 3일에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최종 규정에서 이 배터리 응급제 소재인 흑연을 원산지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한 배터리 소재로 분류를 했다는 소식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흑연은 이제 천연흑연이랑 합성흑연을 혼합해 사용을 하고요. 특히 합성흑연 같은 경우는 원산지 추적이 좀 쉽지 않다라는 점을 고려를 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 결정 때문에 이제 중국산 흑연 을 사용했더라도 2026년 말까지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신 2년의 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는 이제 규정을 어떻게 준수를 해야 할지 그것을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산 흑연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인조 흑연은 93%, 천연 흑연은 90%를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산 흑연을 당장 좀 대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소식은 이제 한국 자동차나 배터리 업계에 좀 긍정적인 소식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중국인 흑연을 무기로 수출을 통제하는 등의 불확실성이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점들을 고려하면 이제 흑연 공급망을 좀 다변화하는 기업의 움직임들은 좀 지속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선과 관련해서는 이제 4월 달에 미국 무역대표부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문제 삼아서 해양, 물류, 조선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 조선업체는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 조선 시장의 약 46%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국 선박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이제 중국산 선박에 대한 수요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41%로 중국에 이어서 2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 선박에 대한 수요가 감소를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반사 이익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조선업의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거다라는 그 시각도 있긴 하지만 미국에서의 선박 건조는 다른 지역에서의 선박 건조보다 대체로 3배에서 4배 정도의 비용이 더 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좀 쉽지 않을 것
하루의 반사 이익이 좀 더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 업체들의 총 수주액이 13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했는데 중국은 8.6%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우리나라 업체들의 실적 개선의 기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너무 또 반사이익을 과도하게 해석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두 가지 내용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지표는 어떤 건가요? 네, 우선 일단 9일 날 이제 수출입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4월 제조업 PMI에서도 나타났듯이 이제 신규 수출 주문 지수가 전월 대비 둔화하긴 했지만 3월 달, 4월 달 2개월 연속 기준선 상회하면서 양호한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4월 달 이제 작년 4월 달 수출 기저가 다소 높긴 하지만 올해 4월에 좀 플러스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수출 기업들의 실적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에서 대체로 이제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양호할 때 이제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에 좀 유리한 환경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11일 날은 물가 지표가 발표됩니다. 물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디플레 압력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가가 최근에 다소 상승하긴 했지만 전반적인 중국 내 식료품 가격 하락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디플레 압력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이제 정부가 지준율이나 금리를 인하할 필요성이 좀 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 지표들 좀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인 내용들은 또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나우 차이나였습니다.